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선관위가 딴 데는 다 하는데 선관위만 유독히 완강히 거부했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청구인 하십시오. 예,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2024년 2월 12일까지 국정원 제3차장으로 근무했습니까? 2월 13일까지. 2월 13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달에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로 출마한 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 얘기가 오늘 주된 내용인데요. 그 근거와 실시한 경위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은 2023년 10월 10일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할 때 그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의 법적 근거가 전자정부법 56조, 또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제5조의 2, 그리고 시행령 9조의 2, 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이라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자정부법 56조 사항은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보안 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신문 제6항 관련해서 증인은 선관위가 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과 달리 유일하게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까? 다른 헌법기관은 다 보안 점검을 받았는데 국정원만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선관위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헌법기관은 점검을 요청해야 저희들이 그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증인 말씀대로라면 네. 다른 헌법기관은 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점검을 요청해서 네. 보안 점검을 받았고, 그것은 아까 제가 사고 조사를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그 헌법기관은 사고가 났을 때에 사고 조사를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고 같이 수용해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선관위는 그 점검도 했지만 사고에 대해서도 이제 협조가 안 되었다. 이걸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건 사고 조사에 대한 것이다. 점검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건 사고 조사에 대한 것이고, 사고 조사하고 보안 점검은 조금 다른 거죠. 다르다고 예, 그러면 보안 점검에 대해서 본다면 헌법기관들은 요청을 안 하면 점검을 못 하니까 국회나 다른 헌법기관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요청을 안 해서 보안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이제 전자정보법에 의하면 요청을 안 해서 못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기반보호법에서는 저희들 점검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건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네, 전자정부법에 따르는 보안 점검은 선관위가 요청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미 이제 헌법기관에는 요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요청을 안 해서 언제든지 하고 싶은데 요청만 하면 갑니다 돼 있는데 요청을 안 해서 못 가는 못했다. 거죠. 예. 그걸 선관위가 점검을 거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점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요청만 해주면 하고 싶지만 요청을 안 해서 못했다. 그렇죠. 이건 선관위가 거부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점검 제가 조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고, 또 자, 좋습니다. 기반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법 얘기는 제가 다시 지금 여쭤볼 거예요. 선관위의 선거 정보 시스템, 그리고 제외 선거 관리 시스템 등 3개 시스템이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되어 있죠. 네, 제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르면 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되면 선관위는 지정된 시스템에 대해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5조에 따라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이걸 국정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 선관위가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
지정이 됐으니까 보고는 했겠죠. 예, 보호대책은 이제 위원회에 상신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의 2.1항은 국가정보원장 등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 보고한 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이 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선관위가 이걸 거부했었나요? 예, 제가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 그런데 2010년 전에 2015, 16년에 예. 현장 점검을 하고자 했을 때 선관위에서는 저희들은 현장 점검 안 받겠습니다 이런 좀 완곡한 표현으로 2015년에 한번 15, 그런 적이 있다. 제가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그 정도에 그 이후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서면으로 해왔고 이번에 문제가 됐고 했던 31.5점이라는 그것이 서면으로 100점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31.5점이 나왔다 이거거든요. 근데 예, 그거는 이따가 다시 서면으로 하기로 그때부터 그 해서 점수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예. 여쭤볼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그 보고를 2015년경에 증인 기억으로는 한번 현장 점검을 하려는 걸 요청했는데, 예. 요청한 거를 선관위가 못하겠다 한 적이 있었다. 저희들은 서면을 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서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따로 뭐 그렇게 거절한 기억은 없죠? 그때 그렇게 이제 거절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했기 때문에 뭐 다시 저희들은 그 이후에는 요청도 아예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현장 점검 요청 서면으로 하겠다라고 했기 그래서 때문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다시 뭘 그걸 했다 안 했다보다도 선관위가 서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않은 이상은 저희들이 현장을 못 가는 거죠. 예, 좋습니다. 41호 측에 굳이 제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달에 행정안전부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전 설명회를 할 테니까 희망하면 참여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데 증인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제가 뭐 공문을 보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그런 컨설팅 하겠다고 한 얘기는 그런 알고 이야기는 계세요? 선관위로부터 들었다고 저 직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는 국정원 직원이 또 따로 선관위 담당 직원에게 보안 컨설팅을 받으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뭐 해서 권유하고 그런 제안도 하고 그런 일도 있다는데 그런 것도 모르세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네, 그것은 선관위에서 먼저 저희들 쪽으로 연락이 왔었죠. 그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까지 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점검을 받으면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논의하면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었고. 그럼 선관위 사실은 국정원이 제안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먼저 점검 컨설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행안부 입장이 그때 들은 것은 행안부가 이제 그런 점검을 하고자 하니까 선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쪽으로 물어온다고 이제 쭉 본 거죠. 그래서 우리 답변해 드렸고 그랬던 보고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선관위가 하여튼 보안 컨설팅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선관위가 결국 2023년 5월 23일경에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국정원과 3개 기관 합동으로 보안 시스템 점검에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등 정보 보안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기 위한 보안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뭐 언론 보도를 냈죠. 그때는. 그렇게 발표할 무렵에 3개 기관 합동으로 받겠다 이랬는데 그 3개 기관 사이에 보안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한다. 또 뭐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고 발표는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해서 보통 민간 기관에서는 뭐 협약서 같은 것도 쓰고 그렇잖아요. 컨설팅 하게 되면. 근데 혹시 그런 뭐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합의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뭐 구체적으로 협의를 남기고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선관위 요구가 기사를 넣어서 같이 합동으로 하자고 해서 그러면 합동으로 한다. 그리고 날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런 정도는 이야기되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나머지에 대한 합의까지 대해서는 뭐 안 그것을 했어요? 지금 점검도 안 했는데 뭐 결과 발표를 노라고 이럴 사항은 아니었겠죠. 알겠습니다.
10항입니다. 지금 쭉 얘기한 내용을 보면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을 동의해서 시스템 점검이 진행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면서 완강히 거부했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완강히 거부라는 이야기가 좀 제가 한데, 사실은 저희들이 좀 사고가 났을 때에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싶어도 해본 적이 없고, 기반보법에 대한 보호대책 이행 여부도 제가 10년 전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현장 점검을 하고자 했을 때 서면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일련의 하나의 맥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해서 결국 거부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뭐 거부라고 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선관위가 딴 데는 다 하는데 선관위만 유독히 완강히 거부했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 보안 컨설팅 진행된 과정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는 보안 컨설팅 수행을 위해서 서버를 포함해서 보유 중인 모든 전산 장비 6,400여 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했고, 국정원은 선거 시스템과 관련한 중요 전산 장비 위주로 범위와 대상을 310여 대로 선정해서 보안 점검이 실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정원이 6,400대 중에서 요거 310대만 해서 그거만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국정원은 우리 6,400대예요 한데, 아니 그 선관위는 6,400대예요 했는데, 국정원이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또 그 중에서 좀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는 거 위주로 선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310여 대가 된 겁니까? 저희들은 뭐 점검을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하고 싶은데 이제 점검의 기간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그런 제약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자 했었는데, 전체 6,400대에 해당되는 뭐 계정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계정을 준다는 것도 테스트용 계정을 이렇게 주는 것이지, 또 저는 그런 계정을 가지고 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취약점을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런 그 국정원은 아닙니다.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고. 네, 그래서 모든 이런 걸 자꾸 단어를 붙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310대만 5%만 했다라고 하는 게 선관위가 나머지는 못하게 하고 그것만 하게 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네네.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열심히 해서 이제 조금 집계를 해보니까 전체에 5% 정도 했구나,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죠. 네네. 보안 점검 시에 선관위가 전체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점검에 불응하고 일부만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뭐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가상의 서버를 제출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말은 사실입니까? 그것의 진위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상 서버를 점검을 했다 그러면 헛딜한 것이고, 또 선관 입장에서도 진짜 중요한 점검을 해야 될 대상을 안 하고 다른 걸 했다면 선관위 잘못이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가상이라고 하는 서버는 아닐 것이 같고, 통합 선거인 명부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국민들의 정보는 이제 우리가 보면 안 되니까, 그것은 이제 실제 별도로 하고 가상에 이제 더미 정보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그러니까 가상이라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서버를 제출한 게 아니고 가상의 무슨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를 이렇게 한 거다. 그런다든지 이제 서버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악성 코드를 감염한 장비를 조사할 때 요청했을 때 다른 PC를 가져오고, 이것도 아니다 다른 PC를 가져오고, 이런 어떤 여러 번의 반복되는 그런 것은 있었는데, 뭐 그것도 가상 서버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컨설팅 결과 발표 및 선관위 개선 조치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먼저 참 그 컨설팅이라고 선관위에서는 쓰고 용어를, 국정원에서는 보안 점검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좀 다른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컨설팅은 본 기관이 어떤 뭐 협력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요청해서 자료를 받는 그런 개념이 좀 강하고요. 저희들 국정원은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사실은. 그 국정원 61년도 창설 이후로 뭐 보안 측정, 보안 점검 이런 용어를 쓰지. 그래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나갈 때 이름을 그냥 편리하게 쓰는 게 점검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용어를 달리 쓰기만 할 뿐 뭐 내용 거의 같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대동소이하다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나 민간 기업 등이 시행하는 보안 점검이나 혹은 보안 컨설팅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수 있는데 그걸 대외적으로 잘 발표하지 않죠. 그렇죠. 취약점을 발표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표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발표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뭐 점검을 계획을 발표한 적도 없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선관위의 경우에는 그 결과 발표를 하고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런 보안 점검 결과 발표 여부, 또 발표 내용이나 일정에 관해서 선관위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사전에 협의나 합의 절차를 거쳤습니까? 뭐 점검의 중심은 국정원이기 때문에 뭐 저게 완전한 통일하게 합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같은 경우는 협의를 했고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점검 계획을 왜 그 결과를 발표를 하느냐, 뭐 취약점 발표를 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선관위가 이미 국민들에게 계획보고를 보도자를 뿌렸기 때문에 기자들 쪽에서 저희들이 질문이 많았고 국회에서도 그것을 언제 발표하냐고 요구가 있어서 9월 말까지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 또 알리는 것도 또 어떤 계획보고의 차원에서 결과보고 보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취약점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보안 업무를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그 발표한 것 자체가 문제는 없다고요? 그렇게 네. 상세하게 막 취약점은 취약점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렇습니다. 뭐 공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발표할 수가 없죠. 발표한 내용은 뭐 보안 취약점 그런 핵심 내용들은 아니다. 이런... 취약하다를 이야기하지 뭐 어떤 깊이 있는 뎁석 있는 알겠습니다. 국정원 보안 점검 그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선관위, 합동점검팀 권고 등을 바탕으로 총선 전 사이버 보안 역량 긴급 보안 예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저는 그런 그게 안 납니다. 거기 제일 첫 페이지에 그걸 빠뜨리고 왔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세 번째 줄에 선관위 합동점검팀 권고 등을 바탕으로 총선 전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네네. 보도 자료잖아요. 예. 그렇죠? 이 얘기는 선관위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국정원이 발표할 때 선관위가 이거 보완하기로 했어.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실어서 보도한 거잖아요. 국정원이. 그렇죠? 네, 선관위에서도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선관위는 보안 컨설팅 결과 이행 추진 TF팀을 구성해서 선거 시스템 및 정보통신 기반 시설 주요 취약점을 개선했고 또 22대 총선 전에 정당 참관인의 입회 하에 2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는데 이건 사실이죠? 저도 뭐 점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점검을 했는데 완료했다는 부분이 모든 조치를 완료했는지 여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두 번에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것까지는 그때까지는 완료했는지 그 이후까지 다 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보안 점검 결과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투개표는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또 공공기관 직원, 그리고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물 투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수개표 과정을 통해서 개표도 이루어지죠. 그거 알고 계세요? 증인 선거. 제가 그것은 답변 드릴 수 없는 사안 같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게 잘 됐습니다. 모른다. 자, 그러면은 맞죠.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지만 증인이 그냥 상식으로 한번 맞는지 들어보세요. 수개표 방식으로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 시스템 및 기계 장치는 이것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이 사용된다. 이제 주시문사하고 관계없는 기술적인 저희 지금 증인은 보안 점검을 한 그 기술 파트 분야인데 일반 선거의 절차에 관한 어떤 실제 운영에 이를 묻고 있습니다. 네, 관계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아니 지금 저기 보안 점검 결과에 저 공식 보고서에 법적인 제도적인 관점은 자기들이 점검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점검했다고 보고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시간에 기반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내용에 기반해서 규제하면 제 지침에 안 따르시잖아요. 저는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십시오. 자, 그거는 뭐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보조 수단이라는 단어가 제가 좀 그게 좀 모르지만 걸리는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선거 절차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라 그러면 굳이 보조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아니, 뭐 선관위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봤어요. 그럼 개표 시에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해서 1차로 분류된 투표지가 기계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작동하는 심사 개수기를 이용하여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거쳐 유효표, 무효표로 분류되고 또 미분류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분류 심사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저도 정확하게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세요? 예, 참관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선관위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 확인, 검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투표지의 분류와 개수 및 그 결과를 집계해서 개표 상황표를 작성하면 정당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 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서 개표 결과를 공표하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잘 모르시나요? 네, 잘 모르신다. 그리고 개표 결과는 사후에 선고 소송 등 소송 과정에서 이제 실물 투표지를 재검표해서 확인할 수도 있죠. 할 수 있겠죠. 예.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명부의 작성, 투표에서부터 개표 및 그 결과의 공표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당 후보자별로 선정하는 투표 참관인 또는 개표 참관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선거 전반의 과정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비롯한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죠. 증인 출마해 보신 경험도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은 모르세요? 재판장님, 이게 정말 그 주신문사가 너무 관계가 없고 출마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국정원에서 온 회신 자체에서 성명서에 담아 있습니다. 제도적인 법적 제도 점검 아니고 그거는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출마 경험은 묻지 마십시오. 예, 뭐 출마 경험 그런 여쭤보지 않는 걸로 하고 여쭤보시는지 이런 그 투표 절차 참관하는 거 뭐 이런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은 혹시 아세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점검한 부분은 좋습니다. 시스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점검한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지금 이런 것들을 먼저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국정원의 보안 점검은 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이런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장비를 대상으로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서 실시되었던 것이 맞죠? 시스템에 대해서 한정해서 했습니다. 예. 보안 컨설팅 진행 과정에서 국정원이 처음 해킹 툴을 설치했을 때 선관위의 보안 관제 시스템이 탐지해서 자동 차단을 했고 이렇게 해서는 시스템을 점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선관위가 불법 침입 탐지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 해킹이 진행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제가
아까에도 답 드렸는데 그 보안 관제 탐지 시스템, 차단 시스템 이런 관계 없이 외부에서 안으로 침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 작동을 해줬네 안 해줬네 하는 그런 부분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네, 이 말씀드리고 결과와 관련된 부분이 이 네. 과정에서 이런 네. 일이 있었냐 없었냐. 웹셀이라고 자꾸 하는 말씀은 점검 도구는 저희 점검 도구를 할 때 우리 선관위에서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못하니 좀 이것은 그냥 두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해가 되어서 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침입 탐지 시스템 때문에 처음에는 잘 해킹이 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걸 일부 적용하지 않았던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초기에는 모든 필요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될지 하는 현황이 필요하고 시스템 구성도가 있어야지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봐야 되고 제가 여쭤보지 않은 걸 그런 것처럼 필요한 게 있는데 초기에 그래서 점검할 때 점검 도구를 설치를 하고 이제 점검을 스캐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선관위가 이제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점검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양해를 구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 점검 도구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말하자면 자체 방어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안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든 안 시키든 저희들이 외부에서 인터넷망으로, 업무망으로, 선거망으로 침투를 했다. 아니 그 답변은 보안 시스템이 자꾸 뭐 작동했는데 안 됐는데 꺼져서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안 맞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또 따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그게 작동하든 안 하든 침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증인 주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하여튼 그 과정에서 선관위가 그 보호 시스템을 일부 끈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끈 적이 없을걸요. 없었어요? 저희들 요청 안 받아 없습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좋습니다. 요청 받아 없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의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 테스트 계정 이런 걸 사전에 제공했던 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모의 해킹 환경과 다르게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계정 등 시스템 정보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선관위의 침입 탐지 차단 시스템 등 보안 시스템이 100% 작용되는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하여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래도 훨씬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 취약점이 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드리면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뭐 가능성은 나이다 이런 거는 볼 수가 없고요. 예, 좋습니다. 자, 보안 점검에서 확인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 선거에서 부정 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의 보안 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해킹한 어떤 데이터에 맞추어서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죄송한데 좀 앞에 부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 정보도 다 줘야 되고 해커가 줘야 되고 다음에 보안 관제 시스템도 다 뚫어야 되고 100%.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아까 통합 선거인 명부를 조작했다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 누군가 가서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투표지를 넣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부정선거와 연결된 이야기를 그러니까 부정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한적인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해킹 가능성이 있는데 해킹 가능성은 그게 매우 부정선거 높습니다. 가능성으로 되려면 훨씬 더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을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흔적을 찾았나 못 찾았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점검을 안 했기 27항은 때문에 생략하고요. 28항 증인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발표할 때 점검 결과를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들과 단순 결부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했습니다.
자, 보안 점검에서 선관위 직원의 상용 메일 계정이 해킹 메일을 통해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메일함 내에 대외비 문건 등이 유출된 사실은 확인됐고, 그렇지만 뭐 이 해킹 메일로 해서 내부망인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침해되었다라든지, 아니면 그 달리 그 선관위 그 내부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이 있다, 이런 건 발견되지 않았죠? 좀 전에도 제가 해킹 8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로그 기록이 보존기간이 경과해서 아니 그러니까 뭐 이유는 문제, 있겠지만 PC가 반납이 하여튼 됐다는 이번 문제 점검에서 그런 게 발견되지 않은 건 제가 맞죠? 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 점검을 하면 그것에 대한 이렇게 또 다른 쪽으로 갔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5%밖에 못 받잖아요. 점검 대상 전체가. 그리고 5%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95% 속에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을 못 하는데, 전체를 100%로 중에서 없죠, 이렇게 여쭤보면 제가 아니 없죠라고 하는 물어본 게 아니고 네. 확인 못했죠, 이렇게 네, 여쭤봤지 점검한 않습니까? 5% 내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점검을 5%만 네, 근데, 했고 확인 네. 못했죠. 그건 맞지 네, 않습니까? 점검 5% 내에서는 15분, 없었습니다. 15분 더 쓰시겠습니까? 따로 나중에 쓰겠습니다.